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자정을 넘겨서 벌써 이제 1시가 넘어갔습니다.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 관련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를 단편적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완전히 겹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에서 5일까지 딱 날짜를 밝혔어요. 장소는 이제 보안상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이 8월 1일부터 며칠간 휴가를 떠난다 하면서 여기도 어디 행선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둘 다 이제 이 보안상, 이 경호상, 그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 평산마을에 문재인 대통령 이 비서실에서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페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 입장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시위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떠나는 동안만이라도 좀 시위를 자제해달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 사저에 항상 머물고 있으니까 시위대들 와서 이 시위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다. 이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위대들한테도 이 일정을 고지하고 있어요. 참고하라. 이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서실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며칠간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인데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해달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시위하는 분들까지도 여기에 거론한 거, 이렇게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될 일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멀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고지를 한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위하는 분들까지 여기다 딱 적시한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하는 그런 방편이 아닌가. 그리고요, 또 이 평산마을 주민들도 현수막을 올렸어요.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라는 현수막을 올려있고, 이 현수막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 다음에 평산마을에서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에는요,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문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SNS, 이 페북에만 올린 게 아니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올렸는데,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뭐까지 올렸냐면, 이 평산마을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앞에 해시태그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드는, 그리고 또 이 반려견하고 노는 모습, 이 동영상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도 해시태그를 붙이고 있어요. 이것이 문재인표 반려견 놀아주기. 그래서 이 토리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애착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또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산마을을 떠나면서 이 반려견과 노는 모습, 그리고 시위 자제를 당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또 하나는 이 고민정 의원이 퇴임 100일을 기념으로 해서 8월 14일 날 오후 1시 30분에 평산 마을회관에서 즐거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100일 양산으로 휴가 가자, 양산 평산마을에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또 입장문을 고민정 의원이 내놨고요. 또 다른 청와대 출신의 인사도 페북에 기대하던 8월 14일 웹자보가 나왔다, 그러면서 행사 포스터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8월 14일 날 오후 1시 30분 상당히 퇴임 100일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권익위원장이 이 사퇴, 정부 여당으로부터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관해서요, 한주 일거지하에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법정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또 최근에는 이 감사원에서요, 아주 묵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이틀간은 예비 감사를 진행했고요. 8월 초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특별 이 본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항은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 전현희 위원장이 근무 태만과 관련됐다. 그래서 특히 출퇴근이 좀 불량하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국회 업무 보고에서 이런 거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내부 제보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부 제보 내용을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 전현희 위원장이 오늘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입장문 내용을 보면요, 직원들로부터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 응원 메시지를 17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한 문자, 이 격려 문자는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한다, 또 이 장거리 지방 출장 후 쉬지도 않고 바로 출근해서 일한다, 그리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일만 한다, 이렇게 해서 근무 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억울하게 근태 문제로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고 열심히 일했던 것뿐인데 황당한 일이다, 이 감사원의 권익위 표적 감사에 화가 난다, 이러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전현희 위원장이 공개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률에 정해진 독립성을 지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사퇴 요구서를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요, 또 상당한 또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요즘 매일같이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퍼붓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저소득층, 또 이 교육 수준이 낮은 층,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망언,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당의 이번에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마저도, 즉 박용진과 강훈식 마저도 이거는 국민을 갈라치는 거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참고인 네 번째 죽음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걸고 늘어지느냐, 울고 늘어지느냐, 이러한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근데 그 이유로 말이죠, 이건 주술적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특히요 권성동 의원이 이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최근에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권성동 의원의 그러니까 이제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거를 반박한다는 그 이유로, 이 반박의 논리로 이 주술적 사고 때문에 이렇게 나를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무당에 대한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하고 연계시킨다, 이렇게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결국 이 검찰과 경찰이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또 반박문을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유한기 그 다음에 성남도계공략 개발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김문기 개발 1처장, 그 다음에 변호사회 대납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씨, 그리고 이번에 김모씨, 이렇게 네 번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피의자로 적시된 중요 사건마다 이런 죽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뭔가 이재명에게 큰 죄가 있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죄가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리가 차단된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니까.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무당운운하면서 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여당으로부터 이 강력한 비판, 여당의 대변인, 우선요, 이 박형수 대변인이,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윤희숙 전 의원도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죽음을 애도하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되는 것이 인간된 도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자, 이렇게
제1야당의 유력한 당 대표 이 후보가 이런 천박하고 상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하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몇 개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박경수 대변인이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 이 학력과 소득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에 이어서 오늘의 이런 무당의 나라냐 망언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야말로 국가 지도자는커녕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인성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스럽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연이은 망언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에 네 번째 죽은 참고인 이건 이해가 안 가냐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재명 시장할 때 기무사 요원으로 성남 지역 담당관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무사 요원을 성남시장이 그야말로 일개 성남시장이 기무사 요원을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업무 연관성 면에서 볼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본인이 주관한 통합방위 관련 이 회의에 직접 이 참고인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의 경우는요. 자신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 언론의 초점을 받으면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몰라. 네? 이 완전히 부인 일변도 나가고 있어요. 이 관성적이에요. 습관적이야.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 중 모를 수 없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자, 그 배수행비서관의 경우에는요.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특채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기지사로 할 때도 데리고 있었어. 예, 그런데 이 배수행비서관하고 같이 살았어요. 특수관계야. 예, 그러면 배비서관은 김혜경의 수행비서, 아주 또 이재명이가 그렇게 신뢰하는 인물인데 변호사 사무실 때부터 같이 근무했는데 이 배비서관하고 같이 사는 사실상의 동거관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데 말이죠. 이러한 사람을 이재명이가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하 지원에 신상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냉혈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냉혈동물이다. 이렇게 자폭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인할 게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는데 우선 그 사람을 내가 조금 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죽음의 선택을 한 거 참 안타깝다. 조의를 표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간이 다르셨으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무당의 나라라고까지 망언을 하면서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주술적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이런 사람이 말이죠. 그야말로 제1야당인데 그냥 제1야당입니까? 국회 최대 다수당이에요. 역대 야당, 최대 야당에 지금 여기에 대표로 나와서 뛰고 있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윤희숙도 말이죠. 도대체 이러한 사람, 인간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재명이다. 그러면서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이 가난했던 자신의 가정을 비천하다고 끌어내렸던 이재명인데 이 이재명의 비정함은 정말 일관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학력 저소득층에서는 국민의 지지자가 많다. 이렇게 언급한 거. 이것도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으면 응당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봐야 정상인데 유권자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건방진 적반하장인가? 이렇게 윤희숙 의원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참고인이 죽은 거, 이 경기도에 아주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 임원으로 있었잖아요. 임원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재명이가 임명하고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 이것도 굉장히 잔인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잔인하다. 예. 그러면서 이 인지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판단과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되기가 짝이 없다. 독사 앞에 병아리를 놓고 잘 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요. 어느 당이든 최소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분들이 정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근데 이재명 앞에서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 김기현 지금 의원도
이러한 이재명의 망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어요. 그야말로 이재명은 염치가 없는 몰염치 인간이고 독선적인 언행, 이 궤변의 아주 선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치를 접어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김기현 이 의원 이런 우선 이 김영우 씨 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저소득 그다음에 저학력 국민의 지지자가 많다. 이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모렴치하고 독선적 언행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거는 궤변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 이 관련 극단 선택하는 사람이 참석한 사진까지 공개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부인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서요, 개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정치 혐오와 불신을 조장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그냥 정치 접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기현 의원은 이런 거야말로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전형적인 편가르기고 대선과 지선에서 연거푸진 패장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다. 그래서 깃털보다 가볍고 경박한 그 입, 뒤뚤어진 사고는 고칠 방법이 없고 어대명 민주당의 자폭 시한폭탄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오늘 언론에서 지금 특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신천 지구대장을 벼락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신천 지구대장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사진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뭐 사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진,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진 기자가 끝발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이 사진 기자들한테 약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진 기자가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이 이미지가 주는 이 정치적인 의미, 메시지는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진 하나가 어떤 사진이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언론에 따라서 다르지만은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이 사진이에요. 이걸 보면 이 왼쪽 손은 마치 왼쪽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거꾸로 이 하급자인 것처럼 자세가 되어 있어요. 살짝 고개를 숙여. 그리고 이 지구대장은 좀 뻣뻣하게 서 있는 이런 지금 그런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오영국 신천 지구대장인데, 여러분들께 말이죠,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누가 상급자이고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정상적인 사진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진.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진은 이 중앙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진은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지구대장이 악수를 나누는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온 걸 보면 마침 시기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들의 이 반발을 갖다가 국가기강문란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하게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찰국, 결국은 이 행안부 장관 산하에 신설이 되지만은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다독거리고, 일선 경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 격려의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또 시기적인 상황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거 오영국 신천 지구대장도 이거 대통령한테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 상당히 좀 뻣뻣하고 건방지다, 이러한 지금 이 분위기가 좀 평가들이, 반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말이죠,
자,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도 뭐 장관하고 또 이 국장들 인사할 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데 이 경찰관의 사진을 보면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요, 우리가 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 관련 공무원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상, 왜냐하면 저도 뭐 평생 33년을 공무원 생활에서 저도 잘 아는데, 되게 이제 웃분하고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사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관학교 졸업식을 때 보면 악수하는 거 뭐 다 사진에 나오니까 아시잖아요. 절대로 반듯하게 서가지고 반듯하게 쓰는 건 기본이에요. 예, 자세를 정중하게 쓰되 가벼운 목례를 하면서 한쪽 손으로 악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 한다 하더라도 절대 두 손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프로토콜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반듯하게 서고 대통령이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이 사람은 고개도 뻣뻣하게 하고 있어요. 손도 그렇고 특히 왼손이 후주머니에 들어간 거.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상당히 충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경찰은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이 대통령, 이 상급자에 대한 이 악수 예의를 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언론이 다양한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신촌지구대를 방문해서는요, 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 이 부분에서도요, 대통령이 얼마나 겸손하니까 대통령으로서 든든하다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또 이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취하면서 제도 개선까지도 언급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온라인상에 나돌고 있는 이런 사진에 대한 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